중소기업 신입사원들이 6개월을 못 버티고 퇴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잡코리아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77.3%가 조기 퇴사한 신입사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을 조금 보시면 취업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신입사원이 5명 중 1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사 담당자가 밝힌 신입사원 조기 퇴사 이유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지만 조직 생활의 부적응과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입사원들도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스피치 스킬을 향상해야 할 것이고, 선배 사원들도 신입사원들을 조금 편안하게 해줄 부드러운 화법을 사용하면서 올바른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임코코입니다. 오늘은 화법 중에서도요, 회사 생활, 조직 생활, 직장 생활에 관련해서 이 조직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커뮤니케이션 매너, 이 화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회사 생활하기 정말 힘들고 어렵죠? 상사에게 말을 하는 것조차 되게 두려워하시는 사회 초년생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회사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라는 곳 자체가 막 친구들이랑 여러 명이서 떠들고 이런 분위기랑은 조금 다르게 아무래도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다들 예민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업무적으로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직 생활에서 어떤 화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회사 생활을 롱런 할 수 있는지, 오늘은 회사 생활 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직 생활 화법 첫 번째, 상사의 질문에는 두 갈씩으로 말한다. 자, 이 두 갈씩으로 말하는 건 아마 사회 초년생분들 면접 준비할 때 되게 많이 연습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다른 친구들이나 그냥 대화를 할 때는 이런 두 갈씩의 화법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갈씩 화법을 쓰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이 회사 생활을 할 때에는 두 갈씩 화법을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요. 상사가 A를 물으면 A를 답하셔야지, A를 물었는데 B, C를 말하다가 마지막에 A를 말하는 그런 미괄식의 화법은 상사가 조금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은 빨리빨리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답답해 할 수가 있겠죠? 자, 미괄식의 화법은 약간 이런 상황이 되겠죠. 상황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아인 씨, 오늘 업체 미팅하는 거 맞아요? 아, 그게 오늘은 원래 오늘은 하는 거였는데요. 근데 그게 제가 어제 저녁부터 계속 확인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연락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니, 그래서 오늘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가 되긴 됐어요. 근데 그래 가지고 급한 일정이 생겨 가지고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일로 미루면 안 되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일이에요? 아, 아니요. 근데 내일 저희 팀 일정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거 안 맞아 가지고. 아, 그래서 언제냐고. 아, 그게 그래 가지고 제가 얘기 막 하다가 금요일 날 저희랑 맞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금요일이에요. 그럼 금요일이라는 거예요? 네. 금요일 몇 시? 2 시요. 자, 이 상황을 보고만 계셔도 약간 답답하고 진짜 고구마죠. 자, 근데 '아, 누가 저렇게까지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회사 생활에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우리 신입사원들, 우리 사회 초년생 분들은요. 상사가 묻는 질문에 너무 얼어버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답변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하면 짧게 물어도 될 거를 계속 상사가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상사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상황을 두 갈씩의 답변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근데 이때 두 갈씩으로 바꿀 때는 첫 번째, 두 갈씩 답변으로 결론을 먼저 말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결론이 생겨난 과정을 말해 주십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되게 열심히 해서 이뤄낸 성과를 생색을 내주셔야 합니다.
자, 정리하면 결론, 과정, 생색.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아인 씨, 오늘 업체 미팅하는 거 맞아요? 아, 아니요. 금요일 2시로 변경됐습니다. 왜요? 아, 급한 일정이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부터 확인 전화를 계속했는데 연락이 좀 안 됐었거든요. 오늘 아침에야 겨우 연락이 됐는데 일정 조절하다가 금요일로 잡았습니다. 저희 팀이랑 일정이 계속 안 맞아서 제가 맞는 일정 잡느라고 애 좀 먹었어요. 아, 그래요? 고생했어요. 자, 잘 보셨나요? 이렇게 처음에 묻는 질문에 결론부터 말합니다. 금요일 2시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과정을 말하게 되죠.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서 내가 확인 전화를 계속하다가 오늘 변경했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생색을 하나 내줘야 합니다. 그게 그냥 빠르게 변경된 게 아니라 여차저차 하다가 내가 금요일 잡기 되게 힘들었다. 그런데 내가 잡았다. 자, 이런 식으로 생색을 내게 되면 상사한테 나의 업무를 좀 어필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간결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사가 아주 좋아하겠죠. 두 번째, 레어드 화법을 생활화하자. 레어드 화법, 여러분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레어드 화법이란 내가 말할 거리가 있을 때 또는 조언이나 어떠한 것을 부탁하고 싶을 때 청유형, 질문형으로 바꿔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회사 생활을 좀 오래 하신 직장 상사분일지라도요, 이제 다른 직원에게 말씀을 하실 때, 아인 씨, 이거 복사 좀 해줘. 자, 이렇게 명령형을 되게 습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명령형을요, 뒤에를 질문형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아인 씨, 이거 복사 좀 해줄 수 있어요? 아인 씨, 이거 복사 좀 해줄래요? 자, 이런 식으로 청유형으로 바꾸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들리기 때문에 평상시 실생활에 이 화법을 계속해서 쓰시면은 여러분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질 것입니다. 자, 이런 레어드 화법은요. 내가 회의하는 도중에 어떠한 사람이 낸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싶을 때도 아주 잘 쓰입니다. 자, 반대 의견을 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팀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번 프로젝트는 A 디자인 회사랑 합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는 A 회사보다는 B 회사가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A 회사보다 B 회사가 낫죠. 자, 이렇게 그냥 딱 지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요. 그 끝을 질문형이나 청유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A 회사보다는 B 회사가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A 회사보다는 B 회사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뭐뭐 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형으로 바꿔서 나의 반대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모든 팀원들이 A 회사가 좋을지 B 회사가 좋을지 의견을 나누면서 결정지어지겠죠. 내가 반대하는 의견을 말할 때는 이렇게 청유형, 질문형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말할 수 있다. 자, 또한 직장 상사분께서 뭐 동료나 아니면은 아래 직원에게 충고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좀 틀렸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싶을 때도요, 이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A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B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레어드 화법은요, 사회 초년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직장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고 계시는 분들도요, 평소 내 언어 습관은 어땠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나도 모르게 명령형의 말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서요, 좀 실생활에 계속해서 쓰면서 습관화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롱런하는 회사 생활, 조직 생활을 위해서요, 조직 생활 화법을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모두 회사에서 열심히 잘 버티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모두 안녕!